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광명시에서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완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광명시에 엄청난 공급이 있는 거 아시나요? 오랜만에 광명시의 엄청난 공급 3기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에게 없는 부동산 부자들의 능력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를 만한 자산을 고르는 안목. 두 번째, 사야 할 때와 팔아야 할 때를 아는 지식, 요즘 타이밍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위험을 즐기는 용기. 이 3가지 모두 다 쇼킹 부동산 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광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명 뉴타운에 내 집 마련하려고 이사했는데 요즘 분양가 보면 미친 것 같아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번에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12억대 후반이 나왔잖아요. 석 달 만에 20% 껑충 뛰어오른 겁니다. 자, 원래 광명 뉴타운은요, 저렴한 분양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던 지역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 지역에서 분양됐던 거 보면은 광명 14구역이 평당 1,900만원에 2020년 6월에 분양됐고요. 광명 19구역은 평당 2,446만원 2022년 12월에 분양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일산부동산 대책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버려요. 자, 먼저 일산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축소, 여기에 광명시가 포함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배제가 돼버립니다. 또한 원래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이 안 되면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통제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규제 지역에 적용되거든요. 근데 광명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도 풀리게 돼버린 거예요. 가장 강력한 분양가 규제 지역에서 분양가 자율화 지역으로 바뀌게 된 거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에 광명 지역 분양가를 보면요, 광명 19구역이 아까 2,446만원이라 말씀드렸는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에 2,700만원으로 광명 1구역 분양가가 껑충 뛰어 올라가고요, 광명 4구역은 3,700만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경쟁률로 청약 흥행에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나올 광명 지역 분양은요, 지금 광명 2구역과 광명 5구역이 착공해서 멀지 않은 시기에 일반 분양 나올 것으로 보이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서 이주나 철거하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앞으로 줄줄이 분양은 나올 건데, 자, 이 분양가가 쌀까 비쌀까? 절대 싸진 않겠죠.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창구에서 분양가가 측정되거나 오히려 이것보다 더 높게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광명 거주 무주택자의 선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존 주택 급매를 잡든가, 감당 가능한 민간 분양을 찾아서 잡든가, 또는 3기 신도시를 노릴 방법이 있겠죠. 자, 근데 오늘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광명시는요,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신도시를 지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 광명 지역에 8만 호의 공공택지가 지정됐어요. 자, 남양주 8만 6천 호보단 적지만은 광명 8만 호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남양주 지역 인구는 70만이 넘는데 광명 지역 인구는 3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수 대비로는 광명시 지역이 공급은 최대 지역이에요. 자, 어떤 신도시가 있을까요? 광명 시흥지구 아시죠? 무려 7만호 규모입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규모가 가장 커요. 워낙 크다 보니까 광역교통대책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KTX 광명역을 시작으로 해서 1호선 개봉역까지 연결하는 광명 시흥 경전철 연결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다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얘가 아쉽게도 2021년 2월에 지정이 됐어요. 대부분의 3기 신도시가 2018년부터 2019년에 지정됐는데 얘는 약간 후속 신도시 개념으로 해서 좀 늦게 지정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광명 지역에는 광명 학운지구라고 있습니다. 4,600호 규모로 지정됐는데 여기가 신안산선이 연결될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마 택지 전체적으로 역세권이 될 가능성이 커져 보입니다. 그럼 이 학운지구는 다이렉트로 여의권역에 접근 가능한
공공택지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장기적으로 좀 수요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또한 5,400호 규모의 광명 한2지구도 있습니다. 여기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좀 지정된 공공택지죠. 물론 전철 연결 계획은 현재까지 확인이 되지는 않았는데 여기도 기존의 도심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좀 신축 아파트 수요를 좀 유입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또한 광명 뉴타운 지역에서 이제 구역이 해제된 곳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공공정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3개 구역이 지정됐고요. 공공재개발에서도 4개 구역이 지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공공택지와 민간택지가 동시에 공급을 추진하는 곳, 이렇게 많은 곳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급 시기예요. 자, 광명시흥지구 지정이 너무 늦었다 말씀드렸죠. 2021년 2월입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작년 11월에 지구 지정이 됐어요. 그럼 지구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을 진행한 다음에 착공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상도 좀 빨리 안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LH의 재무 건전성 강화 문제로 좀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후속으로 밀리는 단지의 사업체들이 있대요. 그 대표적인 데가 광명시흥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에 지정된 어디죠? 교산 신도시나 창릉 신도시, 왕숙 같은 데 먼저 집중을 하고 2021년에 지정된 화성 진안 신도시나 광명시흥지구 같은 경우는 좀 뒤로 미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광명시흥지구 남은 과정 볼까요? 먼저 지구 계획이 나와야 되고요. 보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성공사와 주택 공급에 들어가야 되는데, 야, 이거 다 하게 된다면 2028년 되어야 일반 분양 가능할 것이고 입주는 2031년 예상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일반적으로 신도시 같은 경우는 발표부터 첫 입주까지 한 10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광명시흥지구도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고 LH의 상황에 따라서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자, 2018년 12월에 진행됐고 나름 사업 속도가 빨랐다고 불리는 남양주 왕숙 신도시 볼게요. 자, 얘는 2021년 12월에 토지 보상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보상 착수 1년 6개월 만에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남양주 왕숙 신도시에서 사전처형이 진행됐거든요. 입주 가능일을 언제로 표시했는지 아세요? 2030년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도시 10년 걸린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10년 더 걸린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자, 다른 소규모 택지는 어떤가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광명 학원지구는요, 2022년 11월 기사에서는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반 분양은 2026년 이후로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2지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작년 6월 달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 지정됐으니까 지구 계획 나와야 되고 보상 진행해야 되고 착공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발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한참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분양은 2028년 이후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단지들 2개 단지 소규모 택지들은요, 지정 시기가 되게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천천히 진행됐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제 답답한 겁니다. 야, 이거 기다리면서 전세살이를 7년이나 더 하라고? 그래서 조금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제 전세 만기 시점에 어떻게든 선택은 하시긴 하셔야 되잖아요. 일단은 기존 주택 급매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요. 그 사이에 공급되는 3기 신도시, 대장지구나 계양지구는 사업 속도가 좀 빠르고요. 조만간 분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계양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감당 가능한 다른 분양도, 민간 분양도 찾아보시면서 적절히 청약에 임하시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자, 점점 청약 수요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풀에 4만 명 넘게 지원했습니다.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평택 고덕지구에서 공급됐었던 분양도 82대 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청약 수요가 계속 몰리고 기존 주택 수요가 확대되는 와중에 자꾸 3기 신도시가 늦어진 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지정 당시의 초심을 기억하고 좀 사업의 속도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대규모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택지도 좀 사업 속도가 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3기 신도시, 특히 광명 지역의 신도시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